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2026년 대법원 경영성과급 판결 심층 분석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 해소와 HR 대응 전략을 논의할 전략법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5개사 판결 결과를 기반으로 임금성 판단 기준과 실무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요약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무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선고를 통해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이윤 배분이며 임금이 아님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과거 성과급의 평균 임금 산입에 따른 막대한 퇴직금 재산적 리스크가 제거되었습니다. 둘째, 생산성 경려금의 임금성 인정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TAI 사례와 같이 개인이 통제 가능한 생산성 지표에 연동되고 지급 기준이 고정된 급여는 여전히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경영성과에 연동되지 않고 생산성 지표에 연동되는 경우 임금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규정 정비를 통해 근로의 대가와 경영성과 공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된 보상 설계가 필요합니다.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경영성과급의 법적 성격이 제정이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GI 서울보증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경영성과급의 이윤 배분 성격을 최초로 확립했습니다. 이어서 2026년 2월에는 SK하이닉스, LX글라스 사건의 후속 판결이 확정되면서 업종을 불문하고 사법부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안고 있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소송 리스크라는 뇌관이 사실상 제거된 셈입니다. 다음은 주요 5개 기업의 판결 결과를 비교 분석한 표입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 즉 TAI는 임금으로 인정되었고 성과 인센티브인 OPI는 임금으로 부정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PIPS, LG디스플레이의 경영성과급, SGI서울보증의 특별성과급, LX글라스의 경영성과급은 모두 임금으로 부정되었습니다. 각 판결의 주요 사유를 보시면 TAI는 사전 확정 산식과 생산성 지표 연동이, OPI는 EVA 기반 및 외부 요인 지배적 성격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경우 취업규칙 규정 부재, 매년 노사 합의, 수익 발생 선결 조건, 경영진 판단, 당기순이익 실현 조건, 영업이익 30억 원 허들 등 다양한 사유로 임금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 삼성전자 TAI와 OPI를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TAI, 즉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생산성 집중적 보상으로 근로자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지표에 연동되며 얻은 급 시 120% 지급과 같이 사전 예측 가능한 지급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OPI, 즉 성과 인센티브는 이윤 배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이윤 집중적 보상으로 EVA 등 경제적 부가가치 기반이며 환율이나 시장 상황 등 근로자가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자녀 이익의 사후적 분배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성 판단의 3대 핵심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성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의 노력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즉 개인 생산성 지표에 연동되는지, 거시경제 지표에 연동되는지를 봅니다. 둘째, 지급 확정성입니다. 지급 의무와 산식이 사전에 고정되어 있는지, 즉 규정된 산식에 따라 지급되는지, 아니면 경영진의 재량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행 조건입니다. 이익 발생이라는 절대적 허들이 존재하는지, 즉 단순 목표 달성만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흑자 전환 등 특정 재무적 조건이 필수적인지를 봅니다. 기준 1과 2인 통제 가능성과 지급 확정성을 심층 분석해 리스크 요인과 안전 요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개인이나 부서 단위의 생산성 지표, 품질 달성도, 고정된 생산 목표 등이 통제 가능성과 관련됩니다. 지급 확정성 측면에서는 취업 규칙의 구체적인 지급률이 명시되어 있거나 지급한다는 의무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반대로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는 안전 요인으로는 전사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VA, 주가 및 환율 변동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지표가 있습니다. 지급 확정성 측면에서는 매년 노사 합의로 지급률이 결정되거나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적 표현 또는 지급 근거 규정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안전 요인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기준 3, 즉 재무적 허들의 강력한 방어 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만약 영업이익이 0보다 작아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허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재무적 허들이 존재하면 지급률이 0%가 되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윤분배는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기업 활동의 결과물인 잔여가치의 조건부 배분임을 명확히 합니다. SGI 서울 보증의 당기순이익 실현 조건, LX글라스의 영업이익 30억 원 이상 조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의 비즈니스 임팩트와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무 리스크가 해소되었습니다. 과거 수년치 성과급을 소급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거되었습니다. 둘째, 보상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사례에 기반하여 생산성 보상, 즉 고정급 성격과 이익 공유, 즉 변동급 성격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노사관계의 변화입니다. 노동조합의 성과급 지급 기준 명문화 및 고정화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 방어와 노사협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제 HR 플레이북 첫 번째, 제도 설계 및 규정 정비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첫째, 재무적 허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영업이익 미발생 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재량 조항을 삽입하여 지급 기준을 유연화해야 합니다. 고정산식을 삭제하고 매년 경영 실적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는 재량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변수를 연동해야 합니다. 규정 서두의 환율, 유가, 원자재 가격 등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핵심임을 명시함으로써 외부 요인에 따른 성과급 변동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HR 플레이북 두 번째는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네이밍과 로직 측면에서 성과급을 보너스나 상여 대신 이익 공유 프라펫 쉐링로 명명하고 그 목적이 근로 대가가 아닌 잔여 이익 배분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증거 관리 측면에서는 실적 부진 시 미지급 또는 삭감 이력을 축적하여 관행적 지급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통지서에는 일시적, 조건부 이익 배분이며 평균 임금이 아님을 명확히 명기하는 디스클레이머를 포함해야 합니다. 즉시 실행 과제로는 리스크 오딧과 퇴직금 관리가 있습니다. 첫째, 항목별 분리 판단 오딧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성과급이 삼성전자 TAI와 같이 생산성에 연동되고 고정산식을 따르는지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유사할 경우 소송 리스크가 높으므로 정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퇴직금 산정 시 임금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은 항목, 즉 TAI 유사 성과급은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반면 OPI, PS 등 이익공유형 항목은 평균 임금 산정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대법원 판결은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으나 이는 오직 이윤 배분의 성격을 철저히 유지할 때만 유효합니다. 규정의 명문화, 재량권의 확보, 그리고 엄격한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통해 임금성 리스크를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2026년 2월 16일 대법원 임금성 판결 쟁점 및 기준, 비교 분석 자료와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사건들, 그리고 대법원 2026년 2월 선고 사건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